전공으로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론 위주가 아니라 난 직접 해보고 싶다라는 마인드를 가지신 분도 제가 지금 듣고 있는 수업의 교수님 한 분도 현직 배우로서 연극에서 활동하시고 계시거든요. 영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 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 뮤지컬에 관심 있는 사람들, 음악에 관심 있는 사람들, 전시에 관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두루두루 이쪽 전공을 보는 텐데 막연하게 뭘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좀 1학년 생활을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이사학번 강승현입니다. 상담 UX 심리를 이중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담 UX 심리 전공은 인간의 기초적인 내면을 탐색하는 심리 그리고 상담, 디지털 내 소비자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UX 전공을 결합한 이중 전공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결국은 상담 심리라는 커리랑 UX 심리 관련된 커리, 두 커리로 이루어져 있는 융합 전공입니다. UX 심리 분야랑 상담 심리 분야가 비슷한 듯 하지만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UX 심리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학에 중점되어 있고 상담 심리는 말 그대로 상담을 할 때의 사람 심리를 분석하는 학문인데 꼭 두 분야가 모두 자신의 진로에 관련된 전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한쪽 분야에서는 좀 자신의 진로에 접목시켜 보기도 하고 다른 분야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쌓아둘 수 있는 기초 교양으로 생각하면 흥미롭게 수업을 들을 수 있었던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한 실습 과목들이 많아서 배운 거를 실제로 적용해보는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집단 상담 수업이랑 그다음에 노인 상담 이론과 실습이라는 수업을 듣고 있는데 다양한 실습을 직접 경험해보고 몸소 체득하는 것도 많아서 흥미롭게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사실 수업도 너무 재밌고 다양한 수업을 들어보고 싶은데 10교시, 11교시, 12교시에 짜여진 수업들이 좀 많은 편이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학회랑 학생회 때문에 지금 3, 4학년으로 그 시간대의 전공들을 다 미루고 있거든요. 조금 더 오전 시간대의 과목들도 좀 많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에서 본전공을 이수 중입니다. 방송가 그리고 커머스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소비자학에 대한 관심 또한 같이 커졌습니다. 상담 UX 심리를 이중으로 수강하게 된다면 소비자학에 대해서도 좀 더 심층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될 것 같았고 제가 고등학교 때 인문학이나 철학, 심리학 분야에도 관심이 많아서 겸사겸사 배워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중 전공을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상담 심리 분야 혹은 UX 심리 분야에서 직접 일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본전공으로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상담 심리 쪽에 진로가 있진 않지만 수업을 들어보면 사람들에 대해서도 알아갈 수 있다는 것도 되게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고 들어보셔도 충분히 재밌을 법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UX 과목을 이번 학기는 수강하지 못하고 저번 학기 때 수강을 했었는데 이론보다 실습 위주의 수업이어서 재미있게 참여했었기 때문에 너무 이론 위주가 아니라 난 직접 해보고 싶다라는 마인드를 가지신 분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다시피 1학년 때 입학을 하다 보면 그냥 학교에서 지금 듣고 있는 전공도 벅차고 하고 있는 학교 생활만으로도 벅차고 재밌긴 한데 낯설고 다양한 감정이 있으실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중 전공이니 뭐 저희 과 같은 경우에 심화 전공이니 약간 생각하기에 겨를 없이 후루룩 시간이 지나가셨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희 학교에서는 이중 전공이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좀 더 다양하고 심도 있는 고민을 한 후에 자신에게 잘 맞을 것 같은 전공을 한 번에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 한 번 골라야 될 때 제대로 자신이 어떤 분야로 가고 싶은지 어떤 일을 앞으로 하고 싶은지 아니면 지금 본 전공 이외에도 배우고 싶었던 분야가 있었는지 한번 재차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어학과 20학번 그리고 이중전공으로 세계문화예술경영을 맡고 있는 조은이라고 합니다. 세계문화예술교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름과 굉장히 비슷한 전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계문화예술을 다루고 있지만 동시에 예술에 대한 경영도 다루고 있는 대체 우리가 어떠한 것을 경영하는지 또 동시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지
예술과 자본이 동시에 배우는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문화 예술 경영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비교적 현장성이 부각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에 제가 지금 듣고 있는 수업의 교수님 한 분도 현직 배우로서 연극에서 활동하시고 계시거든요. 또한 학생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그런 쪽으로 나가 있는 사람이 많은데, 예를 들면 이제 어디 뮤지컬이라든지 어디 연극이라든지 밴드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현재 세계문화 예술 경영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런 현장이라든지 어떻게 돌아가는 것들, 그런 것들에 좀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세계문화 예술 경영의 좀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세계문화 예술 경영이라는 전공의 단점으로 꼽을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 전공에 들어오신 분들은 자기 특정 장르라고 해야 될까요? 영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 연극에 관심 있는 사람들, 뮤지컬에 관심 있는 사람들, 음악에 관심 있는 사람들, 전시에 관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두루두루 이쪽 전공으로 모일 텐데, 아무래도 다양한 수업을 듣고 해야 되다 보니까 자신의 취향이나 그런 것들이 적합하지 않는 그런 수업도 역시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범위라든지 그런 게 넓다 보니까 안 맞는 사람들도 몇몇 존재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이제 단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중전공을 설정했을 당시가 코로나 세대라 가지고 제대로 이제 정보를 많이 못 구했었거든요. 아는 게 사실 경제, 경영 그런 거밖에 없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우연히 세계문화 예술 경영이라는 걸 보고 이름이 뭐지? 이거 괜찮겠는데? 나 뮤지컬도 좋아하고 연극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하잖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서 가볍게 지원했었는데 현재는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진로 쪽을 나 정말 나는 예술이나 이런 쪽을 정말 좋아해, 나는 이쪽으로 반드시 나갈 거야 라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추천하는 편입니다. 현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실제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그쪽으로 나아갈 때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많은 좀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이 수업을 듣고 또 이 수업을 교육하신 분들도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계문화 예술경이라는 이런 전공도 있고, 또 학교 내에 또 여러 전공이 많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맞춰서 나가기보다는 정말 내가 앞으로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청춘을 어떤 식으로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여러모로 고민하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어과에 재학 중인 23학번 박재민이라고 합니다. 현재 융복합 소프트웨어를 이중 전공하고 있습니다. 융복합 소프트웨어 전공은 이름 그대로 다양한 분야와 소프트웨어적 기술을 융합하는 전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이썬, 자바와 같은 응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언어는 물론 운영 체제와 자료 구조, 하드웨어의 작동 원리와 같은 것들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즈 OS라든지, 그리고 그 OS와 함께 작동하는 CPU, 그런 운영 체제의 작동 방식과 구동 원리를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AI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기초적인 이론, 수학적인 기반을 함께 공부하는 전공입니다. 융복합 소프트웨어의 가장 큰 장점은 이중 전공을 신청하기 굉장히 쉽다, 굉장히 접근성이 높다라는 점인데요. 다른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선발 인원 제한이나 학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융복합 소프트웨어 전공은 그런 게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마음만 있다면 쉽게 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인문계 학생들도 충분히 접근하고 공부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문 기초가 별로 없는 학생들도 차근차근 기초를 쌓아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전공과 함께 소프트웨어적으로 융합을 해서 좀 더 다양한 분야로 폭넓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융복합 소프트웨어 전공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이라면 기초적인 프로그래밍과 수학적 기반을 스스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학 특성상 어려운 개념이나 생소한 개념이 많아서 공부량도 많고, 그리고 수업의 진도가 빠른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자기주도적 학습이 중요하다는 것이 조금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많이 접하게 되면서 이걸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 그리고 이거를 내가 좀 더 개발해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외대에 진학 후 언어와 인문학적 지식을 통해서 공학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관점을 얻게 되었고, 이러한 인문학적 통찰과 공학적 기술의 융합이야말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이라고 생각해서 융복합 소프트웨어 전공을 이중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논리적,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 전공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또 컴퓨터 기술, AI와 같은 트렌드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 디지털로 된 자신만의 세상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매우 추천드리고 싶은 전공입니다. 대학에 들어오기 전부터 미리 뭔가를 딱 해야겠다라고 정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막연하게 뭘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외대에는 다양한 교양과 그리고 다양한 전공의 수업들이 있기 때문에 찍먹을 해보면서 무엇이 나한테 맞을지, 입맛에 맞는지를 찾아가면서 이중전공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좀 1학년 생활을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